김광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선 의원입니다. 먼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바쁜 일정에도 군정 질문 답변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골드시티는 서울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감소로 인해 늘어나는 지방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과 지방의 생생을 도모할 수 있는 혁신적인 지방소멸 위기 대응 주택사업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철원은 수도권과의 용이한 접근성뿐만이 아니라 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관광, 문화적 인프라가 충분해 자격 조건을 갖췄다 생각하여 골드시티나 그에 준하는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준비 중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철원군은 그동안 저출생 대응책으로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등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런 정책은 출산율에 초점을 둔 정책인데 그동안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본 의원은 이런 저출산의 문제는 바로 청년들의 양질의 직업을 선택하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기 힘든 사회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출생률을 올리기에만 집중된 정책이 아닌 청소년, 더 나아가 어린이들까지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초등학생 학력 인구 감소는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닌 인구 연령층의 붕괴이므로 전반적인 사회 문제가 대두됨을 의미합니다. 철원군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철원군 농어촌 유학 지원 조례를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그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재 육성과의 해결 방안과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베이비부머 세대의 130만 은퇴가 초읽기에 돌입합니다. 그에 따라 일자리가 증가하는 데 비해 청년 인구는 적어 남는 일자리를 찾는 시골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원군에서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런 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도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이에 대비한 철원군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진흥과의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철원사랑 상품권은 지역순환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류형 상품권의 부정 사용과 낮은 카드형 이용률로 인해 역할을 다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진흥과의 대응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난 22년 하반기 군정질문에서 지역화폐 앱 개발 제안에 대한 도입 계획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올해 제18회 철원 화강 다스기 축제 때 정보 제공 앱 커민의 활용을 봤을 때 편의성과 추가적 기능의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한 바, 단순히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외에 지류형 지역화폐 부조유통을 월초적으로 불가능한 포인트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앱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재활용품 분리배출 회수 로봇은 언제든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분리배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 철원군에서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회수 로봇을 운영하여 회수하는 비용이 사람을 통해 수거되는 비용에 비해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지역순환 경제의 관점에서 봤을 때 회수 로봇보다는 공공용 일자리를 창출하여 재활용품 회수하는 것은 어떠한지 청정환경과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철원군은 산지가 전체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나무의 자용 활용에 대해 지역순환 경제로 접근해 본다면 그 활용 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해 많은 나무를 보유한 지자체로서 이번 배 부분에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나무 자원 활용 사업이 없는 바, 이에 대한 녹색 성장과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철원군에서는 정책 연구 용역을 외부에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순환 경제의 관점에서 외주 용역은 지자체 예산의 외부 유출이라 생각합니다. 관련 법에 따라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원칙은 준수해야 하겠지만 특례적인 용역 발주에 대하여 지역 내에서 발주가 이루어지도록 검토해보는 건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것에 따라 지역 내에 연구업 관련 청년 창업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획가사실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철원군 DMZ 마켓은 지역 주민에게는 로컬푸드 공급처이면서 관광객에게
지역 특산품을 저렴하고 신선하게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왔는데 관광 활성화와는 무관하게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현재의 판매 방식과 제품 구성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농업유통가의 대응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특히 활로를 개척하는 방안으로서 은하수교 주차장 거점을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지 대안 드려보는데 이에 대한 농업유통가와 시설관리사업소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째,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화강 다슬기 축제 방문객은 20만 명으로 추산되며 100억 원의 경제효과를 유발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추산 근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지난 3년간 관광객 변화 추세를 설명 부탁드리며 타 시군에 비해 관광객 대비 지역 경제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라 철원군에서는 관광객 수 늘리기에만 집중하기보다 철원에 오래 머물러 있는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관광정책실의 의견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째, 자등리 중심 상권은 국방개혁 2.0 여파와 외곽도로 개설로 인한 상권 패싱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철원군은 여러 사업 등을 추진하여 상권 회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후에 자등리 상권의 방문객 유입이 늘어난다면 주차 공간을 필수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번째, 철원군은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인구 감소, 경제 불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관광사업을 넘어 문화예술의 가치를 찾고 더 나아가 철원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예술가를 보유한 상황에서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이들의 작품 전시 공간 관리와 상설적 작품 전시와 보관이 가능한 또 더 나아가 일반인들과 어우러져 배우고 누리는 교육 창조 활동이 가능한 공간 구성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문화체육과의 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째, 올여름 시간당 70mm의 집중호우때 갈마르 분의 1리에 들어서 있는 턱골, 두루미 태양광 발전소 인근 지역에 피해가 있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직 한창 사업이 진행 중인데 더 이상 인근 지역 주민의 불안과 공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해당 시공사의 책임 있는 대응에 따라 허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민원 허가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초 계획에 공사가 1단계 후에 공법이 스파이럴 방식에서 그라우팅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이유와 그 변경에 따른 결과는 나아진 것인지 아니면 아직 더 보완 사안이 남아있는 것인지 민원 허가실에서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째, 아리백은 선택이 아닌 산업 전반의 필수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리백 조건을 맞추지 못한다면 기업은 수출의 길이 막히고 추후 탄소세 등과 같은 부담 가중으로 경제적 위축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연의 혜택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철원의 가능성을 10분 활용하여 아리백을 해결하고 지역의 새로운 산업구조 창출의 기회로 삼는다면 디지털 패러다임의 변화로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질렀듯이 기후변화의 패러다임 안에서 도농 격차를 뛰어넘어 철원도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앞선 턱골 태양광 발전소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더 올바른, 더 나은 태양광 산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안군 태양광과 태백시 가덕산 풍력 발전의 사례를 최대한 적용한 모델을 통한 방법을 제안드려 보는데 이에 대한 경제진흥과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째, 생창리 2020년 수해 재해 지역 지정으로 인한 2020년 김하읍 생창지구 재해보수 사업, 수해복구 사업에 따라 수해복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배수 펌프장 및 배수 관련 산업이 올해 마무리되었지만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마을은 지난 폭우에 우수관로가 넘쳐 가정집으로 빗물이 범람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항상 되풀이되는 우기 때 생창리는 반으로 나눠 피해를 보는 곳과 아닌 곳으로 나뉘게 되지 않을까 하여 질문드립니다. 복구사업 지정 시 마을 전체가 아닌 반으로 나눠 진행된 이유와 향후 미지정된 마을까지의 재복구 사업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안전총괄과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